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엑셀 기초 1에서 9강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성된 엑셀 서식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작성해볼 엑셀 서식 문서는 화면에 보이는 견적서 양식으로, 이 견적서 양식은 A4 용지 크기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고요. 예제 완성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컨트롤 P를 누르면 이렇게 A4 용지에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이 인쇄 화면에 보이는 견적서 양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ESC를 눌러서 다시 워크시트로 돌아가고요. 워크시트를 보면 이렇게 J열과 K열 사이에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점선 표시는 A4 용지로 인쇄했을 때 어디까지 A4 용지 한 장에 인쇄되는지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워크시트에 이렇게 표시되는 점선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쇄 양식에 맞춰서 엑셀 서식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제 완성은 견적서 양식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완성 예제를 보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A4 용지 한 장에 엑셀 서식 문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여기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고, 용지 방향은 세로, 그리고 여백은 좁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작업할 A4 용지 크기를 미리 확인을 할 텐데, 보시면은 J열과 K열 사이에 여기에도 점선이 나타나서 A열부터 J열까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43행까지만 A4 용지 한 장에 들어오는 범위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텐데,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견적서라는 제목이 들어갔으니까 A1셀부터 J1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홈 탭에서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한 범위가 전부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견적서라고 입력을 하고 글꼴 그룹의 밑줄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이중 밑줄을 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적절히 늘려주고 굵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글을 조금 넓혀가지고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또 아까 문서에서 견적서 사이가 벌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견적서 사이에서 스페이스바를 적당히 눌러서 사이를 벌려주고, 나머지도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급자와 상호 정보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선 병합 작업 먼저 진행을 하면 이렇게 A2셀부터 C6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체 병합을 클릭합니다. 이 전체 병합을 클릭하면은 선택된 범위에서 행 단위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 4행은 하나의 범위였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클릭하면은 이렇게 범위가 해제가 되는데, 다시 클릭해서 하나의 범위로 병합을 해주고, 이걸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렇게 병합된 범위가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2셀부터 D6셀까지는 하나의 범위, 그리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병합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해 줄 텐데요. 날짜는 이렇게 대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셀 서식에서 셀 서식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날짜, 연, 월, 일이 있는 이 양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텍스트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D2셀에 있는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자 입력하면은 세로 쓰기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맞춤 탭에서 방향을 클릭하고 세로 쓰기를 클릭하면은 세로로 텍스트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서식을 지정해야 되는데, 일단 위아래에는 두꺼운 테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나머지 서식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후에 셀 서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두리 양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 스타일에서 두꺼운 선을 선택하고 위아래에만 적용을 해주고, 얇은 칠선은 가운데 가로 세로 선만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전부 가운데 정렬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공급자는 굵게, 그리고 나머지도, 그리고 셀 색을 설정해야 되는 범위는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선택하고 채우기 색에서 밝은 초록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상호명, 주소, 업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글자 사이사이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그리고 밑에는 합계 금액 이렇게 적어주고, C7셀부터 F7셀까지 선택한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G7셀부터 G7셀까지 선택한 후에 다시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일단 서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두리에서 굵은 선을 표시를 해주고요. 합계 금액의 오른쪽에만 얇은 실선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행은 비워주고요. 부행부터 이제 제품을 적어야 되는데, 보면은 AB, EF, GH, IJ는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각각 지정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A9셀부터 J9셀까지 드래그를 선택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서식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26행은 ABCD를 같이 모두 드래그해서 병합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E25셀부터 J25셀까지 드래그해서 되는 동일하게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셀 서식, 테두리는 마찬가지로 위아래는 이렇게 굵게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점선을 가운데 부분에 적용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합계 부분의 위쪽은 이렇게 이중선으로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계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합계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가로를 균등 분할로 선택을 해주고 들여쓰기에 5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좌우에 5만큼 들여쓰기가 된 상태에서 텍스트가 균등 분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예제랑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전부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자동합계 클릭해주고요. 여기도 자동합계를 클릭해서 계산을 맞춰주고, 가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모두 드래그를 한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회계 표시 형식을 적용하면 원 단위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B를 눌러서 굵게 설정하고, 채우기 색은 아까 설정했던 연한 초록색을 채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7행은 한 칸 띄워주고 28행에서 ABC를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A29셀부터 J32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선택된 범위가 각각 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기타 요청 사항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컨트롤 B, 그 다음에 기울인 꼴 적용을 해주고, 채우기 색은 초록색, 테두리는 여기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모두 적용을 해주고, 이쪽은 테두리에서 위아래만 굵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행인데, 이는 담당자, 돌아온 연락처 두 개는 선택한 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연락처, 전화번호, 임의 전화번호 적어주고요. 결제 방법 입력해주고, 특수 문자는 이렇게 입력 상태에서 Alt I를 누른 다음에 S를 누르면은 이렇게 기호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기호 대화 상자는 이렇게 모서리를 드래그하면은 크게 키워줄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입력해야 될 이 네모를 선택을 하고 삽입을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한글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누르면은 이렇게 특수 문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네모를 찾아가지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네모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옆에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F2를 눌러서 수정하고, 카드, 여기는 기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셀 서식, 테두리는 위아래 두껍게 모두 적용을 해주고요. 점선을 선택하고 가운데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담당자 컨트롤 누르고 연락처, 결제 방법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B를 눌러서 두껍게 해준 다음에 채우기 색은 연한 초록색 설정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들은 다 입력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화면을 조금 축소를 해서 확인해 보면 이만큼의 공간이 현재 지금 인쇄 영역에서 남는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A4 용지에 맞춰서 서식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너비 위주로 일단 맞춰 놓고, 높이는 이렇게 축소 상태에서 용지가 얼만큼 남는지 확인하고 남은 부분들의 높이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서식을 완성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 높이를 살짝만 이렇게 높여주면은 아직 공간이 많이 남는 상태고, 나머지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4행에 딱 맞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한 줄씩 띄워놓은 공간들을 조금씩 줄여서 공간을 확보해주면 이렇게 A4 용지에서 한 줄이 남는데, 이 정도 여백을 두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 이제 문서 전체 보면서 빈 공간이 있는 다른 부분이 있거나 혹은 아직 입력 안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드래그해서 가운데 정렬을 설정해주고요. 여기 합계 금액도 채우기 색 설정해주고요.
뽑기 금액은 조금만 높이를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다시 100%를 확대를 해주고,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에 견적가와 내용이 동일해야 되니까 간단히 알아보면 등호를 입력하고 이 견적가 합계에 해당하는 G26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되는데,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셀을 클릭하고 등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견적가의 합계를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완성 파일에서 확인해 보면 한쪽은 한글로 이렇게 169만 7천으로 입력이 돼 있고, 옆에는 괄호 안에 이렇게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완성 파일과 동일하게 서식을 지정하려면 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기타를 클릭합니다. 기타에서 숫자 보면은 숫자 한글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확인 누르면 숫자가 한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오른쪽 정렬을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는 클릭하고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이 네 번째에 보면은 여기가 천 단위 구분 기호입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선택을 해주고요. 양 옆에 괄호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보기에 좌우에 괄호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한 칸 띄워주고 원 기호를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 정렬을 해주고, 여기는 컨트롤 B를 눌러서 굵게 설정을 해주면 견적서 서식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높이라던가 너비가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서식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방금 완성한 서식은 컨트롤 P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A4 용지 크기에 맞춰서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백과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로 세로에 체크 표시를 해주고 확인을 클릭하면은 문서가 A4 용지 정 가운데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PC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인쇄를 클릭해서 바로 인쇄를 할 수 있고, 문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워크시트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없지만 오른쪽 아래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A4 용지에 맞게 문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기본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워크시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A4 용지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엑셀 기초기능 1강부터 9강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엑셀 서식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엑셀 문서의 서식을 다룰 줄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자동합계와 같은 기능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로드될 함수 강의와 엑셀 기능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계속 학습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엑셀 사용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